오늘 리뷰는 바로 웹한정판 HGUC D-건담 버스트. 야, 이제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진짜. 이게 어떻게 프라가 나오지? 웹한정으로 2025년 2월 달에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됐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2,300엔, 국내에서 정가 27,600원에 예약을 받았었죠. 코믹스 더블 페이크 언더 더 건담이라는 코믹스에서 등장을 하는 주역 기체입니다. 가만 보면 이제 건담의 형상치고는 되게 묘하게 앙상한데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저도 어릴 적에 봤던 그 설정화로 알고 있어요. 설정화. 묘하게 이질적이게 생긴 건담이랄까? 근데 알고 보면은 이 친구 모빌 슈트는 아닙니다. MS가 아니라 WS 워크 슈트입니다. 얘가 원래는 작업용 기체예요. 그러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바로 리뷰 보도록 합시다.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구현되어 있다. 예, 무장들도 되게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좋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충격이기도 해요. 아니, 이 정도로 진심으로 구성을 꾸렸다고? 올라? 라는 그런 느낌? 일단은 스티커. 대부분 뭐 센서류나 뭐 눈, 그리고 작은 노란색 포인트들 정도의 스티커가 들어갑니다. 이 본체에는 스티커가 거의 안 쓰여요. 되게 작은 부분이나 눈 뭐 이런 부분 쓰이는 정도고, 그나마 무장 중에 이제 유선 폭탄 이런 데 좀 점점점 이런 것들이 좀 쓰이는 정도입니다. 되게 여러 가지 무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먼저 이제 리드선이 두 종류 들어갑니다. 이 기다란 두꺼운 리드선 같은 경우는 무장을 발사했을 때 쓸 리드선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조인트가 달려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얇은 두 개는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19cm짜리 얇은 리드선인데 그거를 9.5cm씩으로 잘라서 두 개로 쓰는 건데, 무장과 백팩을 연결해주는 그런 리드선이에요. 이 친구 무장 사용할 때는 백팩이랑 연결되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빔사벨 이펙트 한 세트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 원래 HGUC에 많이 들어가는 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빔사벨 자루가 두 개 들어갑니다. 허리에 수납할 수 있는 조인트까지 두 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쪽 허리에 다 끼워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빔 샷건! 제대로 더블 배럴 샷건의 느낌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디테일도 나쁘지 않게 멋지게 되어 있고, 손잡이도 뒤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형태, 보기가 좋네요. 다음은 드릴건! 말 그대로 앞이 드릴입니다. 이 친구 원래는 작업용 메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릴 같은 거 아니면 뭐 리벳이라든가 이런 걸 써요. 그리고 여기 양옆으로 있는 노란색 부분이 스티커 쓰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드릴의 머리 부분은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도 이런 기본 디테일들 아주 잘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방금 본 리드선들을 이때 쓸 겁니다. 얇은 리드선은 이제 무장의 뒤로 가서 이제 백팩이랑 연결을 시켜줄 거고요. 그리고 두꺼운 리드선을 이 드릴을 발사할 때 쓰는 거죠. 3mm 구멍 부분에 이제 본체 쪽을 끼우고, 반대쪽에 드릴을 끼우고, 이 끝부분이 그리 무겁지 않기 때문에 뭐 적당히 두꺼운 리드선이라서 잘 버텨주더라고요. 그리고 드릴건 역시 허리에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빔사벨과 같은 위치에 수납할 수 있어요. 다음은 유선 폭탄! 이제 허리에 수납하고 있는 유선 폭탄입니다. 체인마인이랑은 좀 달라요. 말 그대로 여기에 리드선을 연결해서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금 드릴과 동일하게 끼워줍니다. 지금처럼 노란색 부분이 손잡이고요. 이렇게 선으로 연결된 폭탄인 거죠. 여기에 스티커가 쓰입니다. 노란색 점 부분과 안쪽에 노란색 부분, 다른 유선 폭탄 같은 경우도 노란색 점이나 이 내부 같은 경우는 스티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쪽에 달려있는 두꺼운 핀 보이죠? 이걸로 허리에 수납을 할 겁니다. 다음은 토리모찌건! 토리모찌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은 가끔 뭐 제타 건담이나 아니면 다른 우주세기를 볼 때 뭐 예를 들어 콜로니에 구멍이 났다! 그럼 뭔가 끈끈이 같은 게 이렇게 구멍을 막잖아요. 그 끈끈이를 토리모찌라고 부르는데 그걸 발사하는 총이에요. 그래서 밑에 달려있는 이 안에 이제 토리모찌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심플한 형태죠. 다음은 쉴드입니다. 이 노란색과 기본 검은 색깔의 파츠가 다 분할되어 있는 쉴드입니다. 스티커는 따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내부의 형태도 전부 다 분할이죠.
쉴드 자체 사이즈는 꽤 큰 편입니다. 본체 몸통은 확실히 가릴 수 있을 정도로 큰 편이죠. 겉에 있는 기본 디테일부터 꽤 멋지게 되어 있는 형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도 이제 팔꿈치에 끼울 수 있는 조인트가 있고, 연결 자체는 이제 볼 조인트. 본체랑 연결할 때는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3mm 조인트네요. 근데 이 쉴드는 엄청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무장의 수납입니다. 짜잔. 뭔가 안쪽에 막 수상한 것들이 보입니다. 이 쉴드 안쪽에 무려 4종류의 장비가 수납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맨 위에 이 회색깔 커버를 벗겨줘 봅시다. 이렇게 벗겨주면 안쪽에 마그넷 앵커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부에서 살포시 빼서 손에 쥘 수 있는 형태로 되죠. 물론 앵커라는 이름답게 이 친구 사용할 수 있겠죠. 뒤쪽에 리드선 끼워서 백팩이랑 연결을 할 거고요. 앞쪽에 발사체는 빼서 당연히 발사 리드선을 연결해서 짠! 이렇게 이제 발사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우주세기 건담 애니메이션 보다 보면 전함 안에서 캐릭터들이 뭐 총 같은 걸로 줄 연결해서 막 이동하죠. 그거의 모빌 슈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그넷 앵커였고요. 그리고 방금 떼어냈던 이 커버 파츠에도 웬 하얀 색깔 덩어리가 붙어 있습니다. 요게 뭐냐? 바로 토리모치 탄입니다. 방금 봤던 거는 토리모치 건이잖아요. 이거는 수류탄처럼 던지는 토리모치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용 손도 있어요. 말이 전용 손이지 그냥 여기저기 쓸 수 있는 편손이긴 한데 딱 살포시 요걸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자체도 이렇게 90도로 꺾여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안쪽에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손바닥에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이 토리모치 탄을 안 쥐어도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샷건 같은 거 받치기에도 적당한 손이죠. 해서 손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무장이 더 남았잖아요. 바로 이 아래쪽 커버를 벗겨봅니다. 짠! 빼주면 안쪽에 리벳건! 말 그대로 리벳을 발사하는 총입니다. 기본적으로 디테일 자체는 꽤 괜찮은 그런 모습이고요. 손잡이도 디테일 나쁘지 않고, 이 위쪽으로도 괜찮고, 구멍이 하나 보이네요? 그렇다는 건 이 친구도 리드선을 연결해서 쓴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백팩이랑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쉴드 아직 하나 남았죠. 가장 밑에 달려있는 더미탄입니다. 더미탄 자체는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모양이 각각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더미탄도 쉴드에서 뺄 수 있죠. 파츠 분할인데 살포시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빠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진짜 이 무장 수납이 좀 놀랐어요. 이런 커버 파츠도 커버 파츠지만 그냥 무장 구현이 굉장히 충실하게 되어 있다. 좀 만들면서 놀랍다. 상상 이상으로 잘 나왔네. 이렇게 진심으로 만드나? 그런 느낌? 자, 그렇게 해서 디건담 퍼스트 본체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니 구성 다 봤는데 뭔가 하나 허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디건담 퍼스트 등장하는 더블 페이크 언더 더 건담 1화 마지막에 이 디건담 퍼스트가 뭐 한다? 상대를 향해서 뭘 했다? 바로 주먹을 내밀고 가운데 손가락을 펼치는 거였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는 그 손도 있었으면 했다. 근데 뭐 욕이잖아요. 들어가기는 좀 그랬겠죠. 사상 최초 가운데 손가락 날리는 건담? 와, 무시무시하다. 어마어마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건담입니다. 근데 이름도 되게 독특한 게 D 건담이었잖아요. 이 건담 앞에 있는 D가 뭐냐면요, 파일럿인 다리니엘의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D 건담이라고 한 거죠. 사실 이 파일럿이 굉장히 그냥 건담 오타쿠입니다. 완전 건담 오타쿠여서 이 기체도 지금 보면은 원래 아까 이야기했죠. 모빌 슈트가 아니에요. 전투용이 아니라 작업용 워크 슈트입니다. 워크 슈트. 그거를 무슨 고철 부품, 그러니까 정크 같은 걸 모아가지고 재조립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용 메카를 마개조를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수상할 정도로 스펙이 좋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심지어 이 작품 배경이 우주세기 90년이에요. 그냥 UC 0090년이에요. 역스페샤 좀 전입니다.
생각보다 좀 놀랍다. 설정 자체는 굉장히 놀랍다. 그리고 이 디건담 이름 뒤에 지금 퍼스트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이 친구는 세컨드, 서드도 있습니다. 갈수록 강화가 되면서 이제 모습이 조금씩 바뀌는 게 특징인데 퍼스트가 나왔으니까 이 퍼스트를 베이스로 세컨드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서드는 외형도 좀 사뭇 달라서 그거는 좀 신규 조형으로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뒷모습도 백팩 자체도 위로 크게 솟아있는 데다가 뒤쪽 스커트에도 이제 아까 유선 폭탄을 수납할 수 있는 구멍부터 이 다리 라인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프레임 노출부터 팔도 보면은 뭐 실린더 노출돼 있고 막 그래요. 상당히 재밌게 생겼습니다. 허리도 뭐 철혈이 뭐 프레임 노출의 원조 아닙니다. 얘가 원조예요. 프레임 실린더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럼 자세히 봐야겠죠? 그 전에 사이즈 자체는 일반적인 건담의 HG 사이즈입니다. 약 13cm 정도 됩니다. 평균적인 HG 사이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머리부터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누가 건담 오타쿠 아니랄까봐 얼굴 자체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샤프한 디자인, 뾰족한 느낌의 이런 직선적인 선들이 좀 날카로운 건담 페이스 막 그런 느낌으로 와닿잖아요. 거기다가 블레이드 안테나 보세요. 진심이에요. 길쭉길쭉합니다. 아주. 이런 안테나의 디자인도 인상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이마 라인 같은 경우도 되게 샤프한 디자인에 턱도 되게 뾰족하잖아요. 턱만 흰색이면 그냥 제타 페이스겠는데요, 그냥? 그리고 머리 양옆에 덕트 디테일도 충실하고요. 머리 옆에 발칸 포드처럼 생긴 무언가도 있고요. 참고로 눈에 노란색은 스티커입니다. 빨간색으로 사출이 되어 있는 거 위에다가 부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어깨 쪽에도 이제 파츠 분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노란색까지 분할되어 있는 파츠가 올라가 있고요. 몸통 같은 경우도 노란색의 덕트부터 해서 뭐 콕피트 해치의 디테일, 파츠 분할 깔끔하고요. 여기에 빨간색 센서 정도 스티커 사용을 합니다. 이 오른쪽에 노란색은 이거 분할이에요. 되게 잘 되어 있죠? 거기다가 이 가슴 옆으로 내부에 노란색 보이죠? 이것도 이제 노란색 파츠 위에다가 덮어 놓은 거라서 여기도 색깔이 분할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허리로 슬며시 내려가면 안쪽에 실린더 디테일이 보입니다. 예, 허리 프레임 노출. 철혈이 원조가 아니라 우주세기에도 있었다. 근데 이 친구는 사실 모빌 슈트는 아니고 작업용 워크 슈트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이런 느낌으로 허리 프레임도 노출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렇게 팔을 옆으로 들어보면은 이 겨드랑이 라인, 옆구리로 이어지는 라인에 안쪽 프레임 살짝 노출되어 있고 외장이 가운데까지 덮고 있진 않아요. 요런 느낌의 디자인도 꽤 괜찮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백팩 위쪽으로도 이제 버니어가 있는 형태의 가동도 합니다. 요런 백팩 멋지게 되어 있는데 아래쪽으로도 백팩 본체의 심플한 디자인도 잘 되어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까부터 계속 무장에 막 리드선이 백팩이랑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이 백팩 옆에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로 리드선이 연결될 거예요. 어깨 같은 경우도 바깥에 노란색까지 전부 다 파츠 분할되어 있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형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디테일 자체는 좀 심플, 하지만 양각도 잘 되어 있어서 먹선 넣기도 좋았고요. 그리고 팔 상박부터 해서 이렇게 하박으로 내려가는 부분 보면은 프레임이 그대로 노출돼 있네 라는 걸 볼 수도 있죠. 뭐 관절부 디테일도 괜찮긴 한데 무엇보다 이 팔 앞쪽에 있는 디테일이 좀 충격적이다. 그 와중에 파츠 분할은 되게 잘 되어 있다 해서 이제 왼쪽 팔꿈치는 쉴드를 끼우기 위한 구멍이 있고요. 오른쪽 팔꿈치는 구멍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파츠를 다르게 쓴다는 것도 포인트겠고요. 기본 손은 무장손이긴 한데 요런데 이제 볼트 디테일 같은 게 이게 손등 앞뒤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뭔데 이렇게 작은 부분도 디테일을 넣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뒤쪽에도 뭔가 이제 커버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앞으로 접어서 짜잔 너클 크래셔입니다. 너클입니다. 이걸로 이제 격투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골반 쪽에 보면은 작은 노란 색깔 부분들 두 군데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는 기본 분할입니다.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사각형 구멍 보이죠? 여기다가 뭐 드릴건이나 아니면 빔사벨을 수납을 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보면은 빔사벨 그대로 이렇게 조인트 째로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되게 심플하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뒤쪽 스커트 안쪽에 덕트 디테일도 지금 프레임부터 분할되어 있는 거고요. 좌우에 있는 스커트 같은 경우는 가동은 하지 않지만 유선 폭탄을 연결할 수 있게끔 구멍이 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허벅지는 각진 외형 디테일 꽤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묘한 볼륨감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무릎의 외장도 좀 두툼하게 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이 종아리 쪽 프레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하얀색 외장부터 해서 깔끔한 디테일, 막 복잡하게 패널 라인이 파여 있고 그런 느낌은 없고요. 종아리 뒤쪽도 어느 정도 접합선을 살짝 가리는 그런 형태의 패널 라인 들어가 있고 종아리에 큰 버니어 들어가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리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안쪽에 실린더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가동하진 않지만 기본 형태는 갖추고 있는 셈이고요. 발 자체도 깔끔하게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발꿈치에 빨간색까지 다 되어 있고요. 발바닥에도 디테일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럼 가동 살펴보도록 합시다. 목 자체는 기본 볼 조인트, 밑에 축관절이 더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고개를 앞으로 뺐다가 뒤로 넣었다가 하는 것도 가능하죠. 고개 돌릴 때 특별히 턱이 걸리거나 하는 곳이 없어서 되게 편안하게 돌릴 수 있는데 문제는 왼쪽으로 꺾을 때입니다. 예, 오른쪽 어깨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능한데 왼쪽 어깨에는 뭐가 있잖아요. 예, 바로 걸리기 때문에 왼쪽은 가동에 제약이 있다. 그리고 고개 드는 거 엄청 들어집니다. 안쪽에 공간이 넓어서 많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그만큼 많이 숙여집니다. 꽤 많이 움직이는 목을 보유하고 있지요. 그리고 어깨 축관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형태입니다. 안쪽에서 관절이 빠져나오고 그 관절이 상하 가동도 해주는 관절. 근데 팔 연결 자체는 볼 조인트여서 이렇게 어깨 자체를 좀 더 비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팔이 앞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볼 수 있죠. 어깨 외장은 별도로 가동해서 팔을 옆으로 드는데 도움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어깨 외장이랑 별개로 그냥 팔 옆으로 드는 관절 자체는 그리 크진 않다. 어깨 관절까지 전부 다 해서 약 90도 정도. 뭐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들어주네요. 그리고 팔 회전 축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좀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 볼 수가 있고 손목은 기본 볼 조인트. 따로 뭐 폴리캡을 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이제 몸통 쪽으로 골반 쪽으로 볼 조인트가 하나씩 있고 좌우의 실린더 파츠도 마찬가지예요. 다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허리를 옆으로 돌리면 같이 연동돼서 실린더가 움직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모습, 굉장히 보기가 좋고요. 흉부를 들고 숙이는 부분도 같이 이제 위아래 볼 조인트 다 이제 일을 해야 움직여주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일단 허리 외장이 거의 없잖아요.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스커트가 아주 편안하게 들어진다. 그래서 아예 앞을 비울 수 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이 위쪽이 파여 있어요. 볼 조인트 움직이기 편하라고 파여 있어서 옆으로 들면은 상당히 많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뒤쪽 스커트는 따로 가동이 없고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90도까지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한데 고관절 축이동이 있어서 살짝 밑으로 뺄 수 있어요. 덕분에 좀 더 많이 움직이죠. 90도 이상 움직이기도 편해지고 뭐 옆으로 드는 것도 더 편해지고 그래서 가동도 상당히 좋고요. 허벅지 회전 당연히 들어가 있고 무릎은 이중 관절로 해서 위아래 관절이 움직이면서 90도 이상 크게 굽혀지는 무릎에다가 발목 같은 경우는 기본 연결은 볼 조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꺾고 안쪽으로 꺾고 하는 것도 가능한데 발바닥에서 보면은 앞꿈치 볼 조인트, 뒤꿈치 이 친구 축관절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씩 더 비틀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접지력을 좀 더 확보하는 게 가능하고 발바닥 같은 경우도 밑으로 완전히 이렇게 꺾어버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무릎 꿇기는 당연히 편안하게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움직여주는데 이게 안 될 수가 없죠. 자, 그럼 액션 포즈를 취해봐야겠죠? 완전 무장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빔사벨은 여분이라 치고 모든 무장을 한꺼번에 다 달아줄 수 있거든요. 일단 뒤로 가서 스커트에다가 유선 폭탄을 달아줍시다. 양쪽으로 하나씩 달아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깔끔. 그리고 오른쪽 허리 드릴건의 수납. 깔끔. 쉴드를 가지고 와서 왼쪽 팔꿈치에 끼워줍니다. 잘 맞춰서 끼워주고요. 어차피 쉴드에 많은 무장이 수납되어 있고 자, 오른손에 빔샷건, 왼손에 토리모찌건. 이렇게 디건담 퍼스트 완전 무장 완료! 그 많은 무장이 한꺼번에 다 달리는 이 모습. 이 정도면 진짜 프라 잘 나오긴 했네요. 정말 잘 나오긴 했네요. 그래서 공식 사진에도 있는 샷건 액션 가볍게 한번 취해봤습니다. 무심하게 오른쪽으로 든 샷건을 발사하는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샷건은 역시 두 손이죠.
한 손으로 이렇게 받치면서 샷건을 쏘는 그런 액션. 심지어 이 친구는 쉴드로 이렇게 전방을 가릴 수 있다. 저 눈매 보이시나요? 날카로운 눈매. 깔끔하게 액션 취할 수 있습니다. 전신으로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드릴건 액션도 취해봅시다. 이렇게 백팩이랑 리드선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모습 표현을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포즈 취했고 발사도 해봐야겠죠. 자, 리드선을 중간에 끼워서 드릴건 발사 포즈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작업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비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토리모찌건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멍을 메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구도로 잡아봤습니다. 이쪽은 뭐 전투적인 느낌보다는 이제 가벼운 작업을 하고 있다 같은 느낌. 그리고 유선 폭탄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리드선 이렇게 또 가지고 와서 이제 폭탄을 휘두르거나 던지거나 하는 그런 느낌의 포즈죠. 그리고 근접무장 빔사벨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가동이 전반적으로 좋아서 특히나 허리 각도 이렇게 잡아주는 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포즈 자유도가 높아서 오 괜찮네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먼저 드네요. 그리고 마그넷 앵커 액션! 이게 사실상 적 기체를 끌어당기거나 할 때도 쓸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마그넷 앵커로 적을 끌어당기면서 왼손에는 빔사벨 준비. 꽤 괜찮은 액션이죠. 그 다음은 리베건을 라이플 삼아 적에게 발사하면서 다가가는 듯한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토리모찌 탄을 던지려는 액션 취해봤습니다. 이게 토리모찌가 아까 뭐 구멍 막는 데 쓴다 막 그렇게 얘기했지만 적의 움직임을 봉쇄할 때도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가만 생각해보면 건담 시드에도 이런 공업용 장비를 무기로 쓰는 애가 있는데 살짝 그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너클 크래셔 액션 취해봐야겠죠? 양 주먹을 쾅 부딪히고 그대로 달려드는 느낌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무장이 많으니까 이게 무장 하나씩만 손에 들려주면서 액션 취해도 되게 다양한 액션들이 나옵니다. 참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외판정판 HG UC D 건담 퍼스트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랄까 진짜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D 건담 퍼스트가 프라모델로 정식으로 출시되는 날이 오다니 진짜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그런 프라모델이었다. 진짜 엄청 마이너 하거든요. 상당히 마이너해서 얘는 상품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모빌 슈트 아니 워크 슈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건담 중 하나였는데 그냥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오랜 또 건담 팬에게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벤트인데 퍼스트가 나왔으면 세컨드도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서드까지도 행복회로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근데 뭐 진짜 디건담 퍼스트 그냥 디건담 자체가 되게 마이너한 건담이라 이후 전개 계속 이어갈 수는 있을지 그거부터 조금 걱정이긴 하네요. 근데 프라 품질은 되게 잘 나와서 진짜 프라 품질은 되게 잘 나와서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 기대 이상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사실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장의 구현이라든가 수납 기믹이라든가 되게 다양해서 좋았다.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 와중에 파츠 분할도 되게 좋았고요. 스티커 되게 작게 최소한으로 썼잖아요. 아쉬운 점이라면은 아까도 얘기했듯 정말 이 디건담 자체가 굉장히 마이너하다는 건 정도. 디건담 다시는 없을 테니 잘 내드리겠습니다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채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